오늘은 이 스노우폭스의 회장이자 돈의 속성 저자인 김승호 회장님의 신간도서 사장학 개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수많은 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김승호 회장님을 꽤 좋아하는데요. 자신만의 신념은 굉장히 강하지만 항상 겸손하고 이 차분한 인품이 좋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존경을 하고 있었는데 신간도서가 출간된다고 해가지고 운이 좋게 이 사장학 개론이라는 책을 미리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즐겁게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백과사전, 참고서, 아니면 개념서. 참고서라는 말이 어울릴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매출이 오르고 사람을 써야 되는지, 아니면은 사람을 쓰고 난 다음에 매출을 올려야 되는지, 이렇게 굉장히 딱 이거다라고 정하기 어려운 질문들에 대해서 책은 그러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사장으로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생길 때마다 내 상황에 맞는 주제를 찾은 다음에 이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아무래도 약 1조 원 규모의 매출을 올렸고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의 회장으로서 이제 그동안의 경험과 그리고 인사이트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그런 그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오늘 이 121가지 주제 중에 저한테 재밌었던 주제 3가지를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나이대별 돈을 버는 모습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10대에 버는 돈은 솜사탕이다. 거품처럼 사라지고 잡기만 해도 녹는다. 20대에 버는 돈은 모래다. 잡아도 흘러내리고 뭉쳐지지 않는다. 30대에 버는 돈은 종자다. 어떤 씨앗을 가졌느냐에 따라 남은 생이 바뀐다. 40대에 버는 돈은 흙이다. 불에 달구면 벽돌보다 단단하다. 50대에 버는 돈은 꽃이다. 가장 아름답지만 곧 시든다. 60대에 버는 돈은 소금이다. 아무리 멋지게 보려 해도 짠하다. 70대에 버는 돈은 피와 같다. 남은 목숨을 팔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재밌게 읽었던 주제의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주제는 모닥불 피우기와 사업입니다. 처음에 이 모닥불을 피울 때 가장 흔한 방법은 잔가지를 바닥에다 깐 다음에 큰 장작을 올려놓은 다음에 불을 붙이죠. 근데 이 굵은 장작에 불이 옮겨붙기라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불이 안 옮겨지면은 뭐 휴지도 넣고 그때서야 종이도 넣고 뭐 장가지도 모은 다음에 넣고 이제 입으로 막 후후 불면서 겨우겨우 불을 붙이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불을 붙이기 전에 이것저것 다 찾아본 다음에 요령도 있어가지고 잘 타는 종이들을 뭉쳐놓기도 하고 또 가지들도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작은 가지도 쌓고 하면서 이제 불을 붙일 준비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공과 시간을 들입니다. 이렇게 준비하는데 첫 그룹보다는 조금 오래 걸리겠지만은 한번 불씨를 갖다 대면은 이제 불이 순조롭게 타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모닥불을 피우는데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다고 해요. 김승호 회장님은 이 두 가지 방법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불을 붙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한참 동안 불을 붙이는데 애를 먹고 있을 때 경유를 들이부어버린다고 하네요. 그럼 아주 기가 막히게 이 불이 활활 타오르겠죠. 사업을 위한 자본도 그리고 경험도 없는 사람은 이 첫 번째 그룹과 같습니다.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얼굴에 이제 재까지 묻혀가면서 불을 붙이죠. 근데 그렇게 어렵게 붙은 불씨가 꺼지려고 하면은 그때서야 불이 나게 종이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다가 또 불이 큰 장작에 안 옮겨 붙고 또 꺼질 것 같으면은 이제 그제서야 또 장가지들을 정신없이 찾은 다음에 넣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사업을 위해 준비를 많이 하죠. 사업을 시작하고 불이 붙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이 한 번 불을 붙인다면은 차근차근 종이에서 장가지 그리고 잔가지에서 큰 장작 그리고 제일 큰 장작까지 이렇게 순조롭게 불이 붙게 됩니다. 심지어 거기다가 바람까지 이제 적당히 불어준다면은 정말 금상첨화겠죠. 이 그룹은 바로 이 아이디어와 자금 그리고 경험이 충분한 그룹입니다. 누군가는 이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운이 좋다라고 말을 한다거나 저 사업을 왜 이렇게 쉽게 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불을 붙이기 전까지 그들의 철저한 노력은 보지 못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는 김승호 회장님의 방법입니다. 경유를 갖다 들이붓는 거죠. 이 경유는 바로 자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본이 많은 사람은 이 아이디어만 있어도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결국 장작불을 잘 피우는 방법은 내가 경유를 갖고 있지 않는 한 종이 그리고 잔가지, 작은 장작들을 많이 모아서 높게 쌓은 다음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사업을 하는 방법은 이 첫 번째 방법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업의 경험도 없고 뭐 자본이나 아이디어도 없이 시작을 할 텐데 현재 딱 그런 모습이 저의 모습과 너무 똑같더라고요. 사실 근데 정답은 없어요. 눈물을 흘리던 순조롭게 불을 붙이던 경유를 들이붓던 결국 큰 장작에 불이 붙기만 하면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재밌었던 주제는 사실을 찾는 방법입니다. 이런 진짜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을 찾지 못하면 최고의 사장이 되기가 힘들다고 해요. 그럼 이 진짜 사실은 무엇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해군은 전투기의 개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투를 하고 살아남아서 돌아온 이 전투기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어느 특정 부위에 총탄이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총을 많이 맞은 부위를 여기를 더 강화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아주 심각한 오류를 혹시 발견을 하셨나요? 바로 살아 돌아오지 못한 전투기를 분석을 해야지 이 어느 부분을 강화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살아 돌아온 전투기에 이 총탄이 굉장히 집중되었던 곳은 그 부분이 그렇게 굉장히 많은 총탄을 맞았는데도 살아 돌아왔다는 바로 그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반증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거를 바라볼 때는 진짜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진짜 이 사실을 거의 순식간에 그리고 순간적으로 찾아내지 못한다면은 매번 다른 사람을 따라다니는 만년 2등 사장으로 남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사실이라는 게 참 많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꼭 사실도 아니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이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이 진짜 사실이란 거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을까 궁금증이 생겨서 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사실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분석적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왜?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이 결정을 내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는 이 결정이나 선택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 왜? 라는 질문의 끝에는 정말 이 진짜 사실이 까꿍하고 나올 때가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사정학개론 책을 읽으면서 정말 재밌었던 내용들 굉장히 많았지만 여기서 단 3가지만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모든 성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대부분의 성공은 꽤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에요. 이 책은 그 방향을 정하는데 큰 역할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다들 더 도전하고 더 많이 실패하고 그리고 더 많이 강해져서 멋진 사장이 되길 바라겠습니다.